영국 항공모함 매물 나온다. KF-1N 위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국 방위산업 구출. 한국이 영국 항공모함을 보유하기로 결정. 항공모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연구 결과가 조만간 나올 예정이라 그 내용이 주목된다. 항모 함재기를 국내 개발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올 경우 군이 추진 중인 경항공모함 사업의 방향은 국내 개발 함재기를 탑재한 중형항공모함 사업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10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진행 중인 함탑재용 전투기 국내 연구개발 방안 연구의 결과는 연말 또는 내년 초에 나올 예정이다. 앞서 국방부가 지난 8월 공개한 2023년 국방예산 정부안에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한 경항모 사업 관련 예산이 포함되지 않아 경항모 사업이 좌초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올해 5월로 예정됐던 경항모 기본설계 입찰 공고도 뜨지 않고 있는 상태다. 올해 책정돼 있는 경항모 사업 예산은 약 72억 원이다. 지난 7월 군이 공군 스텔스 전투기 약 20대를 추가 도입하기로 결정했을 때도 경항모 사업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해석이 나왔다. 그간 경항모 함재기로는 수직 이착륙이 가능한 F-35B 스텔스 전투기가 거론되온 데 반해 공군 스텔스 전투기, 즉 F-35A는 지상 이착륙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방사청은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해서 경항모 사업이 중단됐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경항모 사업 추진 방향을 결정하기에 앞서 함재기의 국내 개발 가능성에 대한 정책 연구와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후 김승겸 합동참모의장은 지난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KF-21위 함재기 개발 가능 여부를 비롯해 안보 상황 및 재정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경항모 대신 중항모 개발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수직 이착륙이 안 되는 KF-21을 기반으로 함재기를 개발한다면 중항모 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경항모에선 KF-21 기반 함재기의 이착륙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중항모 개발이 추진될 경우 경항모에 비해 늘어날 예산은 물론이고 이 사업을 둘러싸고 복잡하게 얽혀있는 각 군의 이해관계 등 때문에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항모 함재기의 국내 개발 여부에 관한 연구 용역의 결론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중항모 개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아직은 확인이 어려운 단계라면서 연말 또는 연초에 연구 용역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했다. 2. 첨단 무인전 시대가 온다. 유령전함 무인기 항모 주목받는 이유는 박수찬 해군. 지난 12일 포항 동쪽 해상. 한국 해군에서 가장 큰 함정인 대형 수송함 독도함 갑판이 분주해졌다. 미국 제너럴 아토믹사에서 만든 모하비 무인기를 비행갑판에서 띄우는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서였다. 시간이 되자 모하비 무인기는 90m를 질주해 비행갑판에서 날아올랐다. 고정익 무인기가 대형 비행갑판을 갖춘 상륙함급 함정에서 운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한 순간이었다. 무인기 기술 발달로 활용 분야가 다양해지면서 오랜 시간 임무 수행이 가능한 다수의 고정익 무인기를 해군에서 쓰려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맞춰 주목받는 개념이 무인기 항모다. 정치기술 재정적 문제로 전투기 탑재 대형 항모 운용이 어려운 국가에선 전투기보다 훨씬 저렴하고 조종사를 태우지 않는 무인기 항모가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있다. 무인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하는 네이비시 고스트를 추진 중인 한국 해군도 다수의 고정익 무인기를 운용하는 다목적 함정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존에는 해군에서 무인기의 운용이 제한적이었다. 비좁은 수상함 비행갑판에서 무인기를 띄우려면 경사식 사출기로 쏘아 올린 뒤 그물로 회수해야 했는데 이 과정에서 파손 등의 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와 유사한 회전익 무인기는 운용 반경과 성능에 제약이 있었다. 하지만 무인기 기술이 발달하면서 짧은 거리에서도 이륙 가능한 기종이 등장했고
감시정찰과 지상공격, 해상초계, 통신중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무인기도 개발됐다. 대규모 전면전 외에도 재난구호, 해양 관측 연구를 비롯한 비군사적 작전 비중이 늘어났지만 이에 적합한 대형 항모나 강습상륙함의 신규 건조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된다. 극소수의 해양 선진국을 제외하면 정부와 의회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같은 제약을 뛰어넘을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무인기 항모다. 이착륙 거리가 짧은 고정익 무인기는 유인기보다 훨씬 작아서 비행갑판과 경납고를 크게 만들 필요가 없다. 전투기 조종사 생활공간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또한 배수량 19000T급, 위 절반 정도 크기에 길이 130m 이상, 폭 20m 수준의 직사각형 비행갑판과 항공기용 엘리베이터를 갖추면 중소형 고정익 무인기 운용이 가능하다. 스키 점프대나 전자식 사출장치 등의 항모 운용 기술을 응용하면 탑재 중량이나 비행거리가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 무인기 항모에서 운용하는 무인기는 전투에서 다양한 역량과 화력을 제공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표적을 정밀유도 무기로 타격하거나 자폭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 인간 조종사와 관련된 생리적 한계가 없으므로 유인기보다 훨씬 오랜 시간 비행하면서 대공 순찰, 대잠수함 초계, 공중 전자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실제로 독도함에서 실험됐던 모하비는 최대 25시간 비행이 가능하다. 함대에 대한 위협을 조기에 식별 대응할 수 있는 잠재력을 무인기가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과거에는 경항모나 대형 항모가 수행했던 임무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 사람이 탑승하지 않는 무인기는 조종사가 육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공중기동이 가능하고 날씨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착함할 수 있다. 조종사가 없으므로 유사시를 대비한 해상 수색구조 전력을 갖추지 않아도 되고 기체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작전을 펼칠 수 있다. 실전 교훈을 반영해 소프트웨어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면 새로운 전술을 구현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현장 지휘관에게 작전 측면에서의 유연성을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 현재 일부 국가에선 무인기 항모와 관련된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MQ-9 리퍼보다는 작은 중소형급 무인기 운용에 초점을 맞추는 모양새다. 네덜란드 다멘 조선소는 지난 3월 포르투갈 해군과 무인기 헬기 등을 탑재하는 다목적 지원함 건조 계약을 체결했다. 독도함을 연상하게 하는 직사각형 비행갑판을 지닌 MPSS는 상륙 지원, 재난구호, 수색구조, 해양탐사 등을 수행하는 다목적 함정으로 7000T, 9000T 버전으로 구분된다. 포르투갈 해군이 선택한 7000T짜리는 길이 107m, 폭 20m, 승무원 48명의 특수인력 100명과 재난구호 인력 42명을 위한 시설이 있다. 9000T짜리는 길이가 130m로 성륙정을 수용하는 공간이 있으며 무인수상정 운용도 가능하다. 비행갑판에서 수직이 착륙 또는 회전익 무인기와 중소형 고정익 무인기, 헬기를 운항할 수 있다. 중국도 무인기 항모 개념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유사시 대만을 공격하려면 미국처럼 해병대를 지원할 수직이 착륙 전투기가 필요한데 중국은 이를 개발하지 못했다. 무인 공격기가 수직이 착륙 전투기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셈이다. 중국이 건조하는 최신 76형 강습상륙함은 무인기 항모를 위한 중국의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상하이 창싱섬 후동중화 조선소를 촬영한 위성사진 등에 따르면 76형 강습상륙함은 비행갑판에 전자식 사출기를 갖출 것으로 보인다. 미국 핵항모 제럴드 포드호에 쓰이는 전자식 사출기는 중국에선 항모 푸제노에 탑재되어 있다. 76형 강습상륙함에서는 무인기를 이륙시키는 데 쓰일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수의 헬기도 운용한다. 영유권 갈등이 지속되는 남중국해에서 상륙함과 더불어 무인기 항모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76형 강습상륙함에서 운용 경험을 쌓으면 무인기 사용에 초점을 맞춘 항모 건조를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 튀르키예는 무인기 항모로 불리는 아나돌루함을 건조했다.
F-35B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하는 강습 쌍용함으로 만들어졌으나 러시아산 S-300 지대공 미사일 구매를 둘러싼 갈등으로 F-35B 도입이 불가능해지자 무인기 탑재로 바뀌었다. 함재기 이함에 필요한 스키 점프대와 항공기용 연료 적재 공간 등이 있고 튀르키예의 무인기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서 성능을 입증한 바 있어서 무인기 항모로의 전환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현재 쓰이는 기종은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활약했던 바이락타르 무인기의 개량형인 TB3다. 지난 19일 현지 시간 아나돌루함에서 첫 자율 이착함 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TB3는 30에서 40대를 아나돌루함에 탑재할 수 있다. 항속거리가 매우 길어 장시간 비행작전이 가능하고 탑재량도 충분해서 매우 넓은 해역을 감시할 수 있고 군지 분용에 위한 타격 효과도 클 것이라는 평가다. 단 TB3보다 큰 무인기가 이착함하려면 항모처럼 착함 시스템 등이 추가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튀르키예는 향후에 TB3보다 무거운 키즐렐마 드론 등을 아나돌루함에서 사용할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미국과 영국, 프랑스처럼 대형 항모를 운용하는 국가에서도 무인기 탑재 시험과 연구가 진행 중이다. 영국은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에서 모하비 무인기 시험을 실시했다.